자, 그러면 확률 분포의 평균 또는 기대값, 그 다음에 분산하고 표준균 차이를 잘하고 있습니다. 자, 평균이라는 개념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배웠으니까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분산도 뭔가 알고 있고, 표준 편차도 뭔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확률 분포의 평균은 기대값이라고 하고도, 그죠? expectation 해가지고 기대값이니까 EX입니다. 그러니까 EX, 변수 X에 대한 기대값, 또는 이렇게 적기도 하고, 그 다음에 U라고도 적기도 합니다. U라고 적기도 하고, U에다가 X 해가지고, 변수를 정확하게 X, Y 해서 표시해주기 위해서 X를 붙이고, 또는 대문자로 UX를 붙이게 합니다. 그 다음에 U나 EX이 붙으면 다 이거 뭡니까? 평균 또는 기대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산확률 분포의 기대값은 확률을 가중치로 사용한 가중평균이고, 가중평균이라는 것은 이제 밑에 계산하겠습니다. 연속확률 분포의 기대값은 적분 개념의 면적이 된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제 가중평균이라는 이야기는 맞죠? 뭐가 예를 들어서 가중치가 있는 경우죠. 뭐 xi 곱하기 뭐 p의 xi 이런 식으로 그죠? 어떤 가중치로 표시되는 기대치고 그 다음에 연속분포의 기대값은 어떤 적분의 면적의 개념을 표시된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률 분포의 분산은 베리에이션 해가지고 VARX 또는 시그마라고 합니다. 시그마 요거를 시그마 제곱. 안 그러면 정확하게 그죠? 변수 이름을 붙여서 x에 대한 시그마의 제곱 또는 스몰 해서 x에 대한 시그마의 제곱하면은 이게 분산입니다. 분산. 그러니까 VARX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분산이고 이 분산에 대한 뭡니까? 절대치를 취한 값이죠. 이게 바로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VARX의 루트를 취하면 이 되겠죠. 여기다 루트를 여기다 분산 루트에다가 뭡니까? 분산에다가 루트를 취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표준 편차가 되죠. 반대로 뭐가 됩니까? 표준 편차에 대한 뭐가 됩니까? 제곱이 뭐가 되죠? 분산이 되겠습니다. 저 분산을 알고 있으면 루트 취해주면 표준 편차가 되고, 표준 편차를 알고 있다면 표준 편차를 제곱해주면 분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표준 편차나 분산이나 두 개 중에서 한 개만 구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계산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기대값입니다. 자, 기대값은 뭡니까? 2, 3 분포가 있겠죠. 자, 그럼 뭐가 됩니까? 이렇게 뭐 x에 1이 있고 x에 2가 있고 쭉 있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뭡니까? p에 여기 확률 변수죠. 그죠? p에 xi가 있고 p에 x1이죠. 2가 있고 이렇게 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확률 변수가 요거는 확률 변수죠. 확률 변수가 있고 이 확률 변수에 대한 뭡니까? 요거는 뭡니까? 확률이죠. 확률입니다. 그러면 각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이 있으면 그죠? 이렇게 곱해주는 게 가중치 곱해주는 거죠. 그럼 뭐가 됩니까? 요거의 평균 UX는 다르게 또 이렇게 그죠? U에 X가 정되어 있죠. UX는 자 이렇게 되죠. 요 개수가 있으면 개수가 N의 개를 합시다. 그러면 시그마 i는 1부터 요 N의 개를 합시다. 1부터 N까지 X의 I 곱하기 P의 이렇게 해서 되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요거 두 개 곱하기 개가 다 더해주면 되죠. 여기 이제 X에 N의 개가 있다면 X의 P에 뭐가 있습니까? N의 개가 있겠죠. 그러면 요거 다 곱해가지고 더하게 해준 값이 바로 뭐가 됩니까? 기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산확률 분포에 대해서 이제 기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각 확률 변수에 대한 뭡니까? 확률이 있겠죠. 그러면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을 해준 것을 다 뭡니까? 더해주면은 시금 해준 것이 바로 기대값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기대값은 자, 연속 확률 분포는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뭔가 모르지만은 그죠? 확률 밀도함수가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럼 여기 F에
f의 이게 뭐가 됩니까? x의 x가 되겠죠? x가 됩니다. 그러면 그죠? 여기에 대한 x의 i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높이가 얼마입니까? f의 높이가 f의 뭐가 됩니까? x의 i가 되겠죠. 높이가 fxi고 xi점이 있으면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겠죠. 구간이 그죠?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자 우리가 했죠. 요거에 대한 전체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의 면적은 1인데 그죠? 그게 아니고 이걸 딱 곱해줍니다. x의 i에다가 f의 xi 되죠. 여기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죠. 그럼 적분을 하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한 요 값이 바로 그죠? 2의 x에 대한 평균이죠. 그래서 이제 x가 됐으면 이 구간 내에 각 점에 대해서 뭐가 됩니까? 이 fx를 곱해가지고 이거를 전체 구간에서 적분해준 그 값이 2x라는 얘기죠. 자, 이제 문제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산확률 분포는 계산이 되죠. 확률을 구해주니까 계산하면 되는데 연속확률 분포는 또 뭡니까? 이 xi, fxi에 대해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적분을 해야 된다는 문제 생기죠. 그래서 적분은 제가 엑셀에서 계산한다 했으니까 그거는 뭐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대값은 이제 계산되었고 이제 자 분산에 대해서 계산. 분산입니다. 자, 분산은 var x죠, 그죠? var x면은 자 시그마가 만약 i부터 여기 그죠? i가 얼마입니까? i가 뭐 표시가 지금 그죠? i가 1에서부터 자 개수 n을 합쳐 n을 개까지 있죠. 그럼 x의 i 각각에다가 뭐를 꼭 뺍니까? 평균을 앞에 구해놓은 평균 있죠? 이 평균을 갖다가 빼가지고 전체에 제곱을 합니다. 여기다가 제곱을 해서 이 값에다가 각각에 대한 p의 뭡니까? x i의 확률. 요건 이제 p의 xi 확률이죠. 그 다음에 여기 평균하고 똑같죠. 우리 앞에서 분산할 때 공식 있죠. 그죠? xi에다 각 변수에다가 각 모든 변수에다가 뭡니까? ux 평균을 빼가지고 제곱시켜서 pxi를 곱해주면 여기 곱해줘서 각각을 합해주면 여기 바로 형태가 되고 자 이거를 이제 전개를 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i는 1에서 n까지의 x의 i의 제곱에 p의 xi가 되고 그 다음에 빼기 u의 평균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i는 1에서 n까지의 요까지가 그죠? 값이고 그 다음에 이 평균이 뭡니까? 계산해서 제곱을 해서 빼주면은 그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뭡니까? 이제 연속확률 분포로 하게 되면 이거는 그죠? 자 앞에 똑같죠? 똑같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자 똑같습니다. 뭐가 됩니까? x 자 각각 x 있죠? x 빼기 뭡니까? 평균 ux에다가 전체 제곱을 해줘. 똑같습니다. 시그마 대신에 뭡니까? 인테그랄만 바꾸면 됩니다. 그럼 이게 f의 확률 밀도함수 f의 뭐가 됩니까? x가 되고 dx 계산되죠. 요거를 갖다가 또 계산해서 전개를 해주면은 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의 제곱에 f의 x dx 빼기 평균 x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의 관계는 그죠? 자 시그마를 뭐라고 되니까 인테그랄 요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시그마의 입장은 여기서 뭡니까? 인테그랄 입장이고 px 대신에 요거는 여기는 p의 x고 요거는 f의 확률 밀도함수가 된다고 하면 나머지 공식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하나 풀어보면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일요일에 가전제품 수리점에 걸려오는 전화 요청 전화는
아래 수리 요청 전화의 확률 분포가 같다. 자, 수리 요청이 그죠? 한 번도 안 올 경우 그죠? 안 올 경우의 확률은 0.05입니다. 자, 한 번 올 확률은 0.10이고 두 번 올 확률은 0.30이고 세 번 올 확률은 0.25고 네 번 올 확률은 0.25 다섯 번 올 확률은 0.10이죠. 대충 계산해 보면은 자,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이죠. 자, 0에 넣으면 0.05니까, 그죠? 0.05니까 요 정도 되겠죠, 0.05. 그 다음에 0.10이니까 요 정도 되겠고, 0.30이니까 요 정도 되겠고, 0.25니까 요 정도 되겠고, 0.20이면은 요 정도 되겠고, 다섯 번째는 0.10이니까 0 되겠죠. 그래서 0, 1, 2, 3, 4, 5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럼 이게 다 높이가 확률이잖아. 그죠? 여기 이제 0.05가 되고 여기 0.1이 되고 0.3이 되고 0.25가 되고 0.2가 되고 0.1이 되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제 앞에 뭐랬습니까? 각각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이걸 다 곱해가지고 합하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이 기대값은 뭐가 됩니까? 6개니까 0에서 6개니까 그죠? 자, 1에서 6까지 xi의 pxi죠. 자, x의 1은 요거를 그죠? x의 1, 요거를 x의 2, 요거를 x의 3, 요거를 x의 4라고, 요거를 x의 5라고, 요거를 x의 자, 6이라 하면은 각각의 확률이 다 주어지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시간으로 표시하면 xi의 pxi입니다. 그죠? 그러면 0 곱하기 x의 1 곱하기 뭡니까? p의 x의 1 더하기 x의 2에다가 p의 x2 더하기 쭉쭉해서 플러스 그죠? x의 6에다가 p의 x 6 이걸 되겠죠. 그죠? 요 계산한 값이 0 곱하기 p0 1p1 2p 3p3 4p4 5p5 해가지고 대입하면 0 곱하기 0.05 여기 높이 저기 요것들이 높이잖아요. 그죠? 여기 높이면 그죠? 그래서 쭉 계산하면 2.75가 되겠죠. 여기 바로 뭡니까? U의 X 평균이죠. 평균 또는 U라고 표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걸려오는 평균적인 수리 요청 전화의 수는 약 2.75번 정도 온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이것을 뭡니까? 확률 분포로 표시하면은 금방 했죠. 0, 1, 2, 3, 4에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죠? 형태가 나와진다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평균 구하는 방법은 이제 됐습니다. 그죠? 이 밑에 변수에다가 뭡니까? 높이를 곱해가지고 다 더해주면은 그것이 바로 평균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죠? 평균하고 그 다음에 분산도 다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 4.7입니다. 자, 해운 모텔은 해운대 지역의 모텔입니다. 객실에 대한 수요는 관광객이 많은 8월에 집중됩니다.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아 객실의 수요는 변동이 매우 심하고 변동이 매우 심하다는 이야기는 이제 편차를 표준 편차 또는 분산을 이용하겠죠.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는 자, 확률 변수 x는 이제 예약된 이제 그죠? 예약된 객실을 씁니다. 그럼 예약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예약이 안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약이 뭡니까?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약된 객실의 수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8월 중 객실 수요는 8월 중에서 이제 객실의 수요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한 개도 안 될 경우는 0.05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 0.05.
확률의 합은 항상 1이라 그랬으니까, 그죠?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확률 변수에 대한 거죠. 확률 분포가 이렇게 저기 있죠. 여기 이제 확률 분포가 저기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평균을 구하면 뭐 되죠? x에 대해 px 곱하기 다 더하면 되죠. 자, 이렇게 곱하면 0이고 0.05고 이렇게 해서 나오죠. 그럼 이걸 다 더해주면 뭐가 됩니까? 평균이 바로 4.71이죠. 여기 평균이죠. 우리가 앞에 평균 정의할 때 px에다가 요 시그마 했죠. 여기 시그마가 4.71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을 계산해. 분산은 뭐가 됐죠? x 빼기 u의 전체 제곱의 px 아닙니까? 맞죠? x에다가 이 평균을 뭡니까? 이 다 빼가지고 제곱에가 px 다 더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각각 x-u를 계산합시다. 그럼 x가 0이니까 마이너스 4.71 1 빼기 하면 3.71 그다음에 2에서 u를 빼요. 여기 u 값이 주어지가 있죠. 4.71이죠. x 값은 저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죠? 빼기 하면 이렇게 주어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계산하면 제곱이니까 그죠? 자, 제곱이 이제 필요합니다. 자, 제곱하면은 이렇게 이건 계산기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안 그러면 엑셀로 하면 그죠? 더 계산이 이렇게 빠르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요 값에다가 px를 갖다 곱해야 되죠. 그래서 자, 요 값에다가 px를 곱하면 요거는 뭡니까? px를 여기 제곱에다가 px를 곱하면 px가 0이잖아. 그죠? 0이니까 px가 아니죠. px 0.05죠. 그래서 0.05 곱하기 22.184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0.05 곱하기 뭐가 됩니까? 13.7641 하면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0.06 곱하기 뭡니까? 7.3 하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계산된 값에다가 요 px를 다 곱해주면은 이와 같이 쭉 되고 요거를 뭡니까? 썸한 것이 바로 뭐였죠? 썸했지 바로 분산이었죠. 그죠? 여기 바로 분산이었다. 그래서 분산 시그마 제곱이 4.25900이 되죠. 그쵸? 그래서 이제 루트를 재주면 표준 편차가 뭐가 됩니까? 자, 여기 지금 위에서부터입니까? 평균, 기대치는 4.71이고, 자, 분산은 4.2259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루트 재주면 약 2.057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8월에 예약되는 방의 평균 개수는 약 4.71개입니다. 4.71개가 되고, 표준 편차는 약 2가 되니까, 그죠? 좀 심한 거죠, 변동이. 4점인데 2가 되면 뭐가 됩니까? 차이가 나면 6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죠. 2보다 마이너스 2 같으면 2가 되니까. 그러니까 평균 2가 됐다가 6개가 됐다. 2하고 6개 사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죠. 좀 표준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평균주의에서 상당한 변동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것을 아래 그림에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